난세의 영웅과 배신의 시대 제2화. 본 이야기는 고전 서사와 역사적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아 완전히 새롭게 창작된 오리지널 스토리입니다. 특정 원작의 문장, 인물, 사건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각색제 해석 창작을 통해 제작된 이야기입니다. 청천성 전투가 끝난 뒤 천하는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 하루, 그 짧은 시간 동안 흑룡군 3만을 막아냈다는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숨겨진 조직 청천맹, 그리고 이름 없는 청년 진우. 그의 이름은 이제 밀담과 술자리 그리고 군막 속에서 조용히 오르내리고 있었다. 청천성의 밤은 유난히 깊었다. 전쟁의 상흔이 아직 성벽 곳곳에 남아있었고 불에 그을린 나무 냄새와 피 비린내가 공기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진우는 성 뒤편의 절벽 위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별빛은 차가웠고 바람은 상처난 살결을 무심히 스쳐갔다. 한결의 마지막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난세를 끝낼 수 있는 아이. 그 말이 가슴을 짓눌렀다. 진우는 검자루를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 위로 아직 마르지 않은 피가 미세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강해져야 한다. 그 누구도 이렇게 죽게 하지 않기 위해. 청천맹의 중앙 정각, 백운노인을 중심으로 핵심 간부들이 모여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흑룡군은 단순히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중년 장수가 지도 위를 짚으며 말했다. 전력을 재정비해 다시 대군으로 쳐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백운노인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정면 공격이 아니다. 그들은 칼보다 먼저 독을 쓸 것이다. 정각 아니.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암살? 배신? 백운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흑룡군은 이미 청천맹 내부에 손을 뻗고 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정찰병이 뛰어들어왔다. 보고 선안부 지부가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성주 부장 주요 간부 전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전부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적. 누군가 이를 악물었다. 시작됐군. 백운노인은 진우를 바라보았다. 내가 천하의 중심에 섰다는 뜻이다. 그날 새벽 진우는 백운노인의 부름을 받았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곳은 청천성 최상층의 밀실. 석벽에는 고대 지도와 수많은 암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는 청천맹의 심장이다. 백운노인이 말했다. 그리고 내가 설 자리다. 진우의 눈이 조금 커졌다. 저는 아직 아니다. 백운노인은 단호하게 끊었다. 너는 이미 전쟁을 부르는 존재다. 숨으면 수많은 사람이 대신 죽는다. 백운노인은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검 한 자루가 고요히 놓여 있었다. 검신은 검게 빛났고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미세하게 흐르고 있었다. 이 검은 청천맹의 초대 맹주가 사용하던 무기다. 천하의 흐름을 읽고 기운을 증폭시키는 비전의 병기. 진우는 조심스럽게 검을 들었다. 순간 온몸의 기운이 거세게 요동쳤다. 마치 검이 그를 인식한 듯했다. 이제부터 내가 이 검의 주인이다. 백운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리고 청천맹이 후계자다. 진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제가 후계자라니.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선택은 내 몫이지만. 백운노인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천하를 적으로 돌릴 것인가. 긴 침묵.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칼이 천하를 향해 겨눠진다면 제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백운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각 흑룡군 본진 장막 안에는 천하를 공포에 빠뜨린 대장군 강무천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검은 옷의 사내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청천맹 서남부 지부 정리 완료. 강무천은 천천히 웃었다. 좋다. 이제 본격적으로 판을 흔들 차례다. 그는 지도를 펼쳤다. 수많은 군벌의 영역 그리고 중앙에 표시된 청천성, 진우 이름 하나로 이렇게 재미있어질 줄이야. 그의 손가락이 지도를 천천히 후었다. 그를 전면으로 끌어내라. 암살, 모략, 이간, 천하가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어라. 검은 사내가 고개를 숙였다. 명 받들겠습니다. 다시 청천성. 진우는 검을 허리에 찬 채 성벽 위에 서 있었다. 멀리 산맥 너머에서 폭풍처럼 거대한 변화의 기운이 일고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제 시작된 것은 전투가 아니라 전쟁의 시대라는 것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와라. 모두. 새벽의 종소리가 청천성 전역에 울려 퍼질 때 성 안은 보이지 않는 균열로 이미 갈라지고 있었다.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진우는 훈련장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었다. 검은 허리에 찬 채 새벽 안개 속을 묵묵히 지나고 있었다. 무인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에게 모였다. 존경, 경계, 그리고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청년이 지금은 청천맹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진우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강해지는 것. 백운노인은 정각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부터 너는 청천맹의 전면에 선다.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 공개된 상징이 된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표적이 되겠군요. 그래. 그러나 그것이 내 역할이다. 백운노인은 탁자 위에 놓인 문서를 밀어주었다. 첫 임무다. 진우는 종이를 펼쳤다. 서남부 변경 운성. 그곳은 최근 흑룡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소군벌의 영역이었다. 운성 성주, 유강호, 커트로는 중립을 지키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흑룡군의 식량과 병력을 제공하고 있다.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제거한다. 진우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암살입니까? 전쟁이다. 백운노인은 단호했다. 피하지 못한다면 먼저 베어야 한다. 그날 밤 진우는 소수의 정예와 함께 청천성을 떠났다. 한결의 빈자리는 아직 크게 느껴졌지만 그의 가르침은 몸 깊숙이 남아있었다. 빠르게,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일행은 산맥과 강을 넘으며 밤을 가로질러 운성을 향해 이동했다. 이틀 후 운성의 성벽이 시야에 들어왔다. 높지 않았지만 경비는 예상보다 삼엄했다. 진우는 도시 외곽에 폐사원의 몸을 숨기고 정찰을 시작했다. 성 안에서는 밤낮으로 곡물 수송이 이어지고 있었다. 진마차는 성 북문으로 빠져나가 산길을 따라 사라졌다. 흑룡군으로 직송되는 통로군. 부하 하나가 낮게 중얼거렸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성 안으로 들어간다. 어둠이 운성을 덮쳤다. 구름이 달빛을 가려 도시는 검은 그림자 속에 잠겨들었다. 진우와 정예들은 성벽 남쪽에 허술한 지점을 타고 조용히 침투했다. 경비병 둘이 눈을 깜빡이는 사이 그들의 의식은 이미 끊어져 있었다. 성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언제라도 피로 물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우는 유강호의 거처를 향해 천천히 이동했다. 복잡한 골목, 어둠 속의 그림자, 그리고 곳곳에 숨은 경비 병력. 그는 모든 움직임을 머릿속에 그리며 한 발 또 한 발 나아갔다. 마침내
거대한 저택이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성주에 거쳐 높은 담장과 촘촘한 순찰,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진우는 손짓으로 부하들을 흩어 배치했다. 그리고 혼자 담장을 넘었다. 저택 내부는 의외로 화려했다. 피단 휘장, 향로, 그리고 호화로운 연회장. 진우는 기척을 죽인 채 복도를 따라 조용히 이동했다. 그때 연회장 안에서 낯선 대화가 흘러나왔다. 흥룡군이 차기 공세는 청천성을 직접 노린다. 이번엔 숨을 틈도 주지 않을 거다. 굵직한 목소리. 진우는 숨을 죽였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인물은 바로 유강호.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검은 옷의 사내가 앉아 있었다. 흥룡군의 밀사 청천맹이 후계자 진우. 밀사가 비웃듯 말했다. 놈이 제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 고립될 것이다. 내부에서 그를 무너뜨릴 장치도 이미 심어두었다. 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부 배신. 그 말이 뇌리를 세차게 때렸다. 청천맥 내부에 사람이 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바닥의 나무판이 미세하게 울렸다. 유강호의 눈빛이 번뜩였다. 누구냐? 진우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문을 팍 차고 연회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내 목을 거두러 왔다. 유강호는 순식간에 칼을 뽑았다. 밀사 또한 몸을 틀어 단검을 쥐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서로를 겨눴다. 팽팽한 정적. 다음 순간 피가 튀었다. 진우의 검이 번개처럼 밀사의 목을 스쳤다. 동시에 유강호의 칼날이 진우의 옆구리를 베었다. 격통. 그러나 진우는 이를 악물고 검을 내리꽂았다. 유강호의 가슴이 뚫렸다. 그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다 천천히 무너졌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다.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섰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다. 밀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부에서 무너뜨릴 장치, 밖에서는 이미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부하들이 경비병과 충돌하며 도시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진우는 몸을 추스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도시는 아수라장이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청천맥 내부. 누가 배신자인가? 그리고 그가 떠올린 몇 개의 얼굴. 그 중 하나가 유난히 선명하게 스쳤다. 불길이 운성의 밤하늘을 붉게 찍고 있었다. 성 안 곳곳에서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그리고 불타는 목재의 폭음이 뒤엉켜 지옥 같은 혼돈을 만들어냈다. 진우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지붕 위로 몸을 날렸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었다. 철수한다. 성 북문으로 집결. 진우의 낮은 명령이 신호처럼 퍼졌다. 정예들은 흩어진 채 각자의 위치에서 조용히 이탈을 시작했다. 그러나 성은 이미 완전히 봉쇄되고 있었다. 북문 쪽에서 거대한 함성과 함께 중무장 병력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예상보다 빠른 대응. 매복이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유강호 혼자 버린 일이 아니었다. 이성 전체가 흥룡군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골목마다 복병이 튀어나왔다. 진우는 검을 쥔 채 앞을 가로막는 병사들을 하나씩 베어 넘겼다. 피가 피처럼 튀었다. 그러나 그의 동작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한결이 몸으로 새긴 전장의 법칙. 멈추는 순간 죽는다. 진우는 숨조차 아껴가며
전진했다. 부하 셋이 그의 뒤를 따르다. 적의 창에 꿰뚫렸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지는 모습이 시야 한켠에 스쳤다. 그러나 돌아볼 수 없었다. 돌아보는 순간 더 많은 죽음이 따라올 뿐이었다. 북문 근처 거대한 철문 앞에서 정예들이 포위되어 있었다. 수십의 병력, 그리고 그 중앙에는 검은 갑옷의 장수가 버티고 서 있었다. 흥룡군, 선봉장, 구철락, 부하 하나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구철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진우를 꿰뚫었다. 내가 청천의 칼인가? 생각보다 전군.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구철락은 코웃음을 쳤다. 오늘 여기서 끝내주마. 다음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번개처럼 돌진했다. 검과 대검이 부딪히며 폭음 같은 충격이 터져나왔다. 진우의 손목이 찌릿하게 울렸다. 무겁다. 구철락의 검은 마치 산처럼 묵직했다. 한번 휘두를 때마다 공기가 갈라졌다. 진우는 정면 승부를 피했다. 몸을 낮추고 회전하며 빈틈을 노렸다. 한결에게서 배운 기술, 강한 힘은 피하고 약한 틈을 찌른다. 구철락의 측면으로 파고들며 허리를 노렸다. 그러나 구철락은 그보다 더 빠르게 뒤로 몸을 빼며 주먹을 내질렀다. 둔중한 일격. 진우의 몸이 담장에 처박혔다. 입 안가득 피맛이 번졌다. 끝인가? 구철락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방심도 없었다. 진우는 이를 악물며 몸을 일으켰다. 팔과 다리가 저릿저릿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죽음이 바로 곁에 있을 때 그는 가장 차분해졌다. 구철락이 대검을 머리 위로 들어 내려찍는 순간 진우는 앞으로 파고들었다. 검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렸다. 구철락의 겨드랑이 아래 갑옷의 가장 얇은 지점,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구철락의 눈이 순간 커졌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검을 놓지 않았다. 마지막 힘으로 진우를 밀쳐내며 함께 쓰러졌다. 진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몸을 굴려 다시 일어섰다. 구철락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북문 앞의 병력들이 순간 동요했다. 그 틈을 정예들이 놓치지 않았다. 돌파. 진우의 외침과 함께 남은 병력이 일제히 문을 향해 돌진했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 그들은 간신히 성 밖으로 빠져나왔다. 산길, 새벽녘에 차가운 바람이 피 냄새를 씻어내고 있었다. 남은 인원은 처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웠다. 진우는 바위에 앉아 붕대를 감으며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배신자, 밀사의 말은 우연이 아니었다. 운성이, 완벽한 대응, 북문의 매복, 구철락의 출현. 이 모든 것은 청천맥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나갔다는 증거였다.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청천성. 백운 노인은 진우의 보고를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오래 침묵했다. 이제 맥 내부가 둘로 갈라질 것이다. 의심은 의심을 낳고 신뢰는 붕괴된다. 흥룡군이 노린 것도 바로 그것이다. 진우는 주먹을 쥐었다. 찾아내겠습니다. 반드시. 백운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피가 흐를 것이다. 그 또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진우는 조용히 눈을 들었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이 조금도 없었다. 이미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혼자 성벽 위에 섰다. 멀리 불빛이 점처럼 반짝였다. 그는 청천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배신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성 안 어딘가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청천성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전날 밤의 피 냄새가 아직도 성벽과 골목 사이에 짙게 배어 있었다. 진우는 차가운 물로 얼굴의 피와 먼지를 씻어내고 조용히 무기를 정비했다. 그리고 조용히 백운 노인의 거처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청천명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노련한 장수, 정보를 맡은 관리, 군량을 담당한 상인 출신 장로들. 그들의 눈빛에는 불신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백운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운성 습격 작전은 완벽히 비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흑룡군은 우리의 이동 경로, 침투 시각, 후퇴 지점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배신자가 내부에 있다.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증거는 있습니까? 장로 중 한 명이 낮게 물었다. 진우가 앞으로 나섰다. 북문 매복 병력의 위치는 작전 직전 회의에서만 공유되었습니다. 즉,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만이 정보를 흘릴 수 있습니다. 순간 시선들이 회의실을 후었다.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 신뢰는 이미 금이 가 있었다. 백운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부터 청천성은 봉쇄된다. 모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각 부서의 보고 체계를 이중으로 점검한다. 진우, 그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너에게 비밀 임무를 맡기겠다. 진우는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맥 내부의 배신자를 극비리에 색출하라. 필요하다면 함정도 허용한다. 그 말 속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각오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명 받들겠습니다. 그날부터 청천성에는 보이지 않는 사냥이 시작되었다. 진우는 가장 신뢰하던 부하색과 함께 비밀 조직을 꾸렸다. 그들은 성 안의 모든 연락망, 군량 이동, 병력 배치 기록을 조용히 추적했다. 그리고 조금씩 이상한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군량 창고. 며칠 전 사라졌던 곡식이 다시 나타났고 그 포대에는 청천맹이 비밀 문양이 지워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정보관리실, 야간 근무자 명단이 조작된 흔적, 그리고 성 서쪽 외곽에서 발견된 검은 깃발 조각, 흑룡군의 상징, 모든 단서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군량 담당 한주석. 진우는 조용히 이름을 중얼거렸다. 한주석은 상인 출신으로 청천맹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장로의 자리에 오른 인물. 겉보기엔 충직하고 신중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최근 그의 창고를 드나드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정체가 불분명했다. 진우는 함정을 파기로 했다. 흑룡군이 군량 수송로를 노린다는 가짜 정보를 일부러 흘렸다. 정보는 세 갈래로 나누어 각기 다른 경로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그중 단 하나만 진짜 노선을 포함시켰다. 만약 그 정보가 흑룡군에 전달된다면 배신자의 정체는 분명해질 터였다.
사흘 뒤 새벽녘 청천성 외곽 산길에서 복병이 발각되었다. 흑룡군 정찰대. 그들이 매복한 위치는 진우가 의도적으로 흘린 진짜 노선과 정확히 일치했다. 진우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한주석의 저택 달빛 아래 진우와 부하들은 조용히 담을 넘었다. 기척 하나 없이 안채로 침투한 순간 한주석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금괴, 비단, 그리고 흑룡군의 문양이 새겨진 은폐,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만하십시오. 진우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한주석의 손이 순간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역시 자네였군. 한주석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허탈함이 어려 있었다. 왜입니까? 진우의 물음에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청천맹은 이미 끝났다. 백운 노인의 시대는 저물었다. 흑룡군에 붙는 것이 살 길이다. 진우는 검을 천천히 뽑았다. 그 선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한주석은 눈을 감았다. 난 내 목숨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순간 지붕 위에서 기척이 울렸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다. 화살이 그의 옆을 스쳐 벽에 꽂혔다. 그리고 사방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내렸다. 흑룡군이 암살부대. 한주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너를 여기서 끝내기 위해 준비했다. 진우는 검을 움켜쥐었다. 피로 얼룩진 운명의 실이 다시 조여오고 있었다. 이 밤이 끝나면 청천맹은 되돌릴 수 없는 피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지붕, 담장, 창문, 사방에서 날아든 흑룡군 암살자들은 숨조차 허락하지 않는 속도로 진우 일행을 포위했다. 공기가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다. 원형 진영, 진우의 외침과 함께 부하들이 순식간에 등을 맞댔다. 첫 번째 암살자가 낙엽처럼 떨어지며 검을 휘둘렀다. 진우는 몸을 틀어 그의 팔목을 끊어냈다. 피가 어둠 속으로 흩뿌려졌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동시에 10명이 넘는 적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검, 단검, 톡짐, 은빛 사슬, 온갖 무기가 폭풍처럼 쏟아졌다. 진우는 검을 휘두르며 앞을 가로막는 적을 베어냈다. 그러나 수는 너무 많았다. 부하 하나가 가슴에 창을 맞고 뒤로 나동그라졌다. 또 한 명은 독침에 맞아 몸이 경직된 채 무너졌다. 물러서지 마라. 진우의 외침은 피비린내 속에서 거칠게 울렸다. 한주석은 뒤로 물러나 그 광경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신호탄이 쥐어져 있었다. 이제 끝이다. 그가 미소 지으며 신호탄을 공중으로 던지려는 순간 진우의 검이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신호탄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렀다. 한주석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넌 여기서 끝이다. 진우는 그의 앞에 서서 검끝을 겨누었다. 한주석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죽여라. 그래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진우는 잠시 그를 내려다보다 검을 거두었다. 내 입으로 모든 것을
말하게 만들겠다. 그 순간 대지가 울컥 떨렸다. 저택 외곽에서 폭음이 터졌다. 그리고 붉은 불길이 하늘로 솟구쳤다. 포위다. 부하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성 외곽을 지키던 병력이 동시에 습격당한 것이다. 흥룡군이 본데 이 밤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다. 청천성을 뒤흔들기 위한 전면 도발.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이탈한다. 부상자들을 중심으로 진영을 좁히며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골목마다 흥룡군 병력이 쏟아져 들어왔다. 횃불의 불빛 속에서 적들의 얼굴은 귀신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성 안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불길, 비명, 말발굽 소리, 금속의 충돌. 진우는 부하들을 이끌고 서쪽 성문으로 돌진했다. 그곳이 유일하게 뚫릴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었다. 성문 앞 거대한 실루엣이 그들을 가로막고 섰다. 검은 투구, 붉은 망토, 거대한 창. 흥룡군 제1장수 연철산. 그는 천천히 창을 들어 올렸다. 청천의 칼. 내 이름은 들었다. 진우의 눈빛이 굳어졌다. 연철사는 구철락보다 한층 더 위압적이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기가 눌리는 듯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폭발하듯 돌진했다. 창과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연철산의 창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진우는 연속된 찌르기와 배기를 간신히 피하며 틈을 노렸다. 그러나 연철사는 한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았다. 창끝이 진우의 어깨를 스치며 살점을 찢었다. 피가 등을 적셨다. 그러나 진우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파고들었다.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조여들었다. 한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검은 머리가 아닌 심장을 노려라. 진우는 창을 흘려보내며 몸을 비틀어 연철산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모든 힘을 담아 검을 밀어넣었다. 갑옷 틈새, 심장 바로 아래. 연철산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의 입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좋은 검이다. 그는 미소 비슷한 것을 지으며 천천히 무너졌다. 주변에 흥룡군 병사들이 순간 동요했다.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다. 청천맹 병력은 일제히 돌파했다. 성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간신히 포위망을 벗어났다. 그러나 대가는 혹독했다. 부상자, 전사자, 그리고 흩어진 병력. 새벽 성 외곽의 산림 속 남은 자들이 조용히 모여들었다. 진우는 피와 먼지로 범벅된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희망이 아닌 더 거대한 전쟁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포로가 된 한주석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진우는 그의 앞에 섰다. 누가 배우냐? 한주석은 잠시 침묵하다 낮게 웃었다. 흥룡군만이 아니다. 조정. 그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황실이 청천맹을 제거하려 한다. 흥룡군은 그들의 칼일 뿐이다. 진우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이제 그가 맞서야 할 적은 단순한 군벌이 아니었다. 나라 그 자체. 그는 천천히 검을 들어 새벽빛 속에서
반짝이게 했다. 좋다. 난세라면 끝까지 가보겠다. 그 순간 동쪽 하늘에서 첫 햇살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 빛은 새로운 평화가 아닌 피로 물든 영웅의 길을 비추는 서막이었다. 제이와 끝.